지금 문제가 뭐냐면 실물 시장이 좋아지지 않았는데 경제나 경기가 아직 좋아지지 않았는데 주식 시장은 왜 올라갔는가라는 문제를 얘기하려고 할 때 첫 번째 제가 드릴 수 있는 대답은 주식 시장이 경기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질문 주신 그 내용 그대로 도대체 코로나의 영향을 받아서 실물 시장은 아직 여전히 안 좋은데 왜 주식 시장이나 금융 시장은 올라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 그러니까 현재 올라온 거에 대한 어떤 부분이지만 이거를 왜 그런지를 알면 프로를 생각하고 판단하는데 아주 중요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선은 왜 주가나 자산 가격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지를 실무시장하고 상관없이 이 얘기를 좀 오늘 드릴 거고요. 시장을 보는 면을 말씀드려 볼게요. 오늘도 이제 시장의 사이클 얘기를 드릴 건데,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제 시장에는 사이클이 있다, 계절이 있다 이런 얘기 드려왔어요. 맞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 근간 안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들을 좀 더 추가로 설명하고 말씀드릴 건데, 저는 그래서 이렇게 그 사이클로 시장을 우선은 보는데요. 이 사이클은 보통 투자 관련된 이런 글들을 보시거나 뉴스를 보실 때 시클리칼이라는 말을 써요. 시클리칼. 네, 그게 뭐냐면 CYCLE 사이클이잖아요. 이거를 LICAL이라는 형용사화한 거예요. 그래서 시클리칼이라는 말은 그 말을 붙일 때 이렇게 써요. 뭐 시클리컬 주식이라고, 그러니까 그 지금 사이클에 맞는 주식이라는 뜻도 있지만 더 주식 시장에서는 이 경기에 민감한 주식을 시클리칼이라고 해요. 경기에 민감한 주식. 그러니까 사이클에 민감하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걸 시클리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아까 말씀드린 사이클로 보는 사람이니까 지금 사이클에서 뭘 봐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죠. 사이클이 변할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것들을 저는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아니어도 코로나 빼고도 한 커다란 큰 그 사이클 변하는 그런 큰 위기를 저는 한 4번 정도 겪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나면 리셋돼서 새로운 사이클이 진행되는 그런 경험들을 4번 정도. 계절로 말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니까 저희가 나이로 하면은 저희는 그죠. 저희는 한국은 그 감사하게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분명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아마 그 사이클이란 것도 이해하시고, 제가 그런 걸 비유를 설명하면 금방 이해하시는데 이게 안 통하는 나라도 많을 거예요. 예를 들면 태국이나 하와이나. 네네 맞죠. 네네. 어쨌든 그런 것처럼 저는 시장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지금 사이클이라는 거를 일단은 판단을 내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이 어떤 사이클인지. 왜냐하면 제가 경험한 거로는 사이클만 제대로 짚고 있어도 투자 성적에 글쎄요, 제 생각엔 80~90%가 지금이 맞아요. 어떤 계절인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네네. 왜냐하면 뭐 그거에 의해서 할 것과 하지 말 것들이 결정나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의해서 이제 계절이 바뀔 때 사인들도 그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리밸런싱이라든지 갈아탄다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결정들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계절을 판단하는 거, 사이클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저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사이클이 바뀌는 그런 그 시그널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되게 예민하게 보시겠네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 사이클을 위주로 한다고 말하면서 그게 바뀔 때 어떤 현상이 있는지 잘 모르고 있으면 이거는 서로 상반되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시장을 어떻게 보냐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도 되는 팩트와 민감하게 봐야 되는 팩트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하루도 장이 움직이는데 하면 한 계절 안에서도 플럭츄에이션은 계속 있거든요. 근데 이 플럭츄에이션에 다 반응하다 보면 피곤해서 쓰러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시장에서 있었던 이슈들을 저는 이제 당연히 하는 일이 이러니까 오전 중에 이미 그 이슈들을 다 체크해서 제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과 아닐 것들을 분류하는데 그런 것들이 한 거의 이쪽 시장에서 20년 있다 보니까 일상화돼 있어서 아침에 출근할 때 저는 그 아침에 관련된 건 데이터들을 다 그러니까 듣는데 저는 듣는 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어느 정도는 다 분류를 해요. 근데 지금 그런 것처럼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그런 분류식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도 여전히 다음 주 다다음 주에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할 때도
한 달이 아니라 이 사이클의 영향 이게 몇 달이 될지 모르지만 네. 그 사이클에 영향을 주는 얘기들을 근간으로 해서 드리는 거라서 되게 뭐 두 주 뒤가 되면 사야 될 거 팔아야 될 게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네. 생각 안 하셔도 되는 거죠. 저로서는 그런 거죠. 맞아요. 예. 우리가 뭐 흔히 주식을 가지고 네. 짧게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께서는 2주 후면은 천지가 개벽하는 걸 그럼요. 그럴 수 있겠지만 있죠. 예. 저희는 그런 걸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렇죠. 롱텀으로 투자하는 관점으로 네네네. 바라볼 때 그 사이에 계절이 바뀔 리는 거의 없다. 그렇죠. 봐도 근데 되는 저희가 거죠. 약간 힘을 줘서 강조하는 게 또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저희는 우량주 장기 투자하면 됩니다라고 해서 뭘 사놓고 그냥 가져가는 쪽은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한번 샀으면 그냥 계속 가는 아니고. 네네, 뭐 예를 들면 뭐 아마존 뭐 애플 이런 거 사놓고 계속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연금이면 뭐 그냥 우량주 사놓고 계속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지 않느냐면 저희는 사이클이 있다고 말하니까 당연히 바뀌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맞아요. 100년이 사이클은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그게 바뀔 때 리밸런싱을 하게 되는 그런 주관을 가진 데라서 당연히 네. 저희는 리밸런싱이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계절을 말할 정도의 그런 사이클은 기간은 만약 계절의 봄이라면 봄이 꼭 한 달이란 법은 없고요. 네. 그 다음에 자연의 계절은 봄 다음에 여름이 오잖아요. 저희 그쵸, 나라는. 그쵸. 그러나 이 사이클은 봄이었다가 여름으로 못 가고 그냥 겨울로 가버린 때도 있고요. 이걸 더블 딥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그런가 하면은 봄만 거의 8년이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름으로 못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런 적도 있으니까 기본적으로는 이 기간이 그렇게 정기적이진 않은데 다만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갈 때는 명확한 시그널이 있어요. 그러니까 갈아타야 되죠. 네. 모든 계절 옷을 바꿔 입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 포트폴리오를 바꿔야 돼요. 네, 반팔을 입고 있다가 갑자기 네네네. 두꺼운 외투를 꺼내 입어야 될 수도 맞습니다. 있듯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지금 사이클을 정의 내려드릴 거고 그 사이클에서 저희가 당연히 그 사이클에서 살 수 있는 그 계절에서 계절 음식처럼 네. 할 수 있는 것들을 설명드릴 거예요. 네, 제철 음식이 맛있죠. 맞죠. 네. 그런가 하면 저는 어떤 얘기를 드냐면 그 사이클이 지금 이런 뭐 때로는 10년 주기로 돌아가거나 때로는 3년 주기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 사이클도 있지만 아주 큰 사이클이 있어요. 그것보다 보통 이제 주기 같은 걸 말할 때 뭐 콘트라티에프, 주글라 뭐 이런 저희 어렸을 때 배웠던 것처럼 그런 것처럼 금융시장에도 지금 말씀드린 그 시즌에 해당되는 사이클이 있는가 하면 이 사이클보다 좀 더 큰 주기가 있는데요. 이거를 저희는 구조적인 변화라고 해요. 네. 제가 분류했던 게 있으니까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2010년도 이전에 40년, 50년 동안을 세계화 시대라고 정의를 내려드렸고 네. 2010년도부터 지금 진행되는 시대를 저희는 기술의 시대라고 정의 네. 내렸죠. 이런 큰 주기 50년씩 진행되는 이런 주기들을 네. 또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그 큰 주기 안에서 계절이 변하는 정도의 변화 네. 중에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큰 주기에 이제 1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제 계속 말씀드릴 때 그 10년은 어떤 특징이 있고 그 뒤에 3, 40년은 그냥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독점화됨. 그래서 맞아요. 독점이란 말을 안 쓰고 과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독점은 반독점 규제를 받아서 깨져버리기 때문에 네. 독점에 의해서 박살나지 않을 정도로 기업들은 지능적이고 지혜롭게 그러니까 과점성 걱정하는 그들이라고 걱정 안 할 리는 없을 테니까. 네, 과점 형태까지만 가요. 그래서 그렇게 과거의 역사만 보면 그런 과점 기업들에 의한 지배가 3, 40년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전반 10년이 갔다. 네. 이제부터 3, 40년 동안 지배적인 기업들이 나타나면서 그 기업들의 그런 어떤 지배적인 구간은 이제 과점적인 그런 특성들로 나타난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드려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큰 사이클 중에서 지금 계절이 뭐냐? 네. 그런 얘기들을 드리게 되는 거고요. 오늘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 중에 과연 코로나라는 쇼크가 있었는데 지금 실무시장은 역시나 안 좋은 상태인 게 분명한데 네. 왜 이렇게 주식시장이 올라와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네. 제가 말씀드린 그런 계절 그런 어떤 시각과 함께 같이 좀 설명을 네.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이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우리들이 요즘 가장 크게 느끼는 어떤 네. 게 뭐냐면은 실제로는 미국 같은 경우에 코로나 환자가 네. 이제 늘고 있는 부분도 네, 분명하게 있고 사망자는 2,000명이 된 건 이거는 한창 심했을 때보다 더 심하거든요. 그래서 네.
굉장히 극성인데도 불구하고 주시장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 지난 주말에 이제 올라온 기사가 이렇게 있어서 제가 캡처를 해놨고요. 기사 같으면 제목이 와닿네요. 나스닥이 미쳤어요. 네네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3주에 걸쳐서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이번 주 월요일에 저희 회사 그 월에 하는 세미나 때 이제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을 이제 매번 시간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왜 그렇게 하냐면 그 회사 세미나 때에 그 제가 말씀드렸던 취지가 뭐냐면 향후 시장을 보는 그런 거에 대한 시각에 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네. 여전히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당장은 올라온 거에 대한 부담뿐만 아니라 네. 이게 뭔가 바뀌는 듯한 느낌도 조금 있고 이게 그래서 조정으로 나타날까 하는 걱정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네. 어쨌든 오른쪽에 있는 걸 보시면 이렇게 써 있는데 마음속에 커다란 돌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면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주가가 오르는 거는 이거는 사실은 버블 아닐까라고 내심 어느 정도 동의되는 부분이 있지 않으십니까? 네네.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거를 제일 첫 페이지에다 넣어놓고 세미나 때도 말씀드렸냐면 이런 거예요. 마음속에 사실은 지금 이 시장은 실물 시장이 안 좋은데 오르는 거니까 이거는 무리한 거 맞아. 뭔가 이거는 사실 좀 비정상적인 건 맞아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 하고 계시면서 시장에 참여를 하시면 어떤 행동이 나오냐면 어떤 부정이 나오냐면 이거는 그냥 돈 놓고 돈 먹는 그런 데처럼 나도 뭐 누가 말을 하면 나도 한번 사볼게라고 사보는데 마음속에서 이런 근간이 있다 보니까 그 기업을 찾아보거나 내가 투자할 대상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는 지금 시장에다 그냥 배팅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뭐 다 올라. 그거 한번 사봤더니 진짜 올라. 뭐 이런 생각들을 가시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은 그 투자하는 대상이나 기업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따지고 그러기보다는 그냥 참여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게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래서 수익도 나시니까 좋은데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이런 거에 어려움이 있어요. 뭐냐면 너무 두려움이 많고 이게 조정하고 떨어질지 모른다는 그래서 뭔가는 자꾸 갈아타고 싶은 그런 거 그 다음에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함이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거죠. 주가가 올라서 내 돈이 늘어나긴 했지만 그게 그렇게 썩 마음 편하게 기분 좋지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뭐 그냥 모래성 같은 느낌? 맞아요. 모래성 너무 좋은 비유인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또 어떻게 한 발짝 더 나가면 그러면 빨리 써버리고 싶죠. 이제 좀 다 환매해버릴까? 그래서 뭔가 뭐라도 사야지 낫지 안 그러면 이거 다 떨어져 버리면 그만이야. 빨리 팔아서 자전거를 한 대 사든 뭐라도 하자.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기 때문에 무슨 뉴스에도 좀 뭐랄까 불안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요 부분을 좀 글쎄요 100%까지는 몰라도 한번 해결하고 가자. 이게 제 이제 제안입니다. 일단 투자하는 거 마음 편하게 좀 투자하는 거 좋은 거니까요. 일단 다음 페이지로 한번 보시죠. 그래서 제가 혹시 말씀드렸던 책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혹시 그런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뭐냐면 금융시장은 상식적이지 않다. 이제 그 얘기를 드릴 때 언제였냐면은 봄이라는 계절을 설명하면서 아직 주가도 그러니까 아직 실적도 좋아지지 않았고 경기도 아직 좋아지지 않았는데도 주가는 엄청 많이 오른다. 이게 지금 코로나 이후 얘기한 게 아니고 제가 몇 달 전에 금융위기 때 얘기 드리면서 2009년도에 2009년도 2월에서 3월 사이에 지수로는 그 전에 몇 달 전에 2008년도 10월 달에 지수에 3분의 1까지 떨어졌는데 반토막이 그냥 딱 나버렸는데 지수가 그러니까 1500이 900 됐어요. 2009년도 2월 달에. 그런데 희한한 건 거기까지는 알죠. 왜냐면 금융위기가 터졌으니까 오히려 그게 더 납득이 되는 거예요. 금융위기가 터졌으니까 900이 된 건 납득이 되는데 문제는 무슨 놈의 경제가 10년 간다는 그 위기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도 2009년 같은 해 2월 3월에 그렇게 떨어졌던 주식이 이 같은 해 2009년 12월에 갔을 때 60% 올랐어요. 코스피만. 종목들은 더 많이 올랐고.
그래서 그 전에 떨어졌던 거를 다 회복한 거죠. 그러니까 2천이 고점이었지만 그 전에 10월 달에는 2천은 아니었고 좀 내려와 있었거든요. 네. 어쨌든 전 세계에서 그때 한국이 제일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전 세계가 다 2009년도에 엄청난 회복을 했고요. 네. 정확히 제가 기억하는 건 2009년도 한국 시장에서 주식형 펀드 대부분의 수익률이 50%에서 60%가 났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드리면서 아니 경기가 좋아진 것도 아니고 실적이 좋아진 것도 아닌데 네. 이건 도대체 뭘로 올랐냐? 그러니까 다 나빠진 게 좋아진 게 하나도 없는데 그쵸. 이거 왜 오르는 거냐? 네네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알아두세요. 금융시장은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네네. 상식은 경기가 좋아지고 뭔가 경기가 좋아져서 뭔가 실적이 오르고 이럴 때 주식을 사야 된다고 네. 배우셨겠지만 그게 상식이시지만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경험한 거로는 경기가 좋아지기 전에 네. 실적이 좋아지기 전에 주식은 훨씬 더 먼저 많이 오릅니다. 네. 이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드렸던 건 나중에 이제 똑같은 위기가 올 때 절대 네. 기억하세요. 네. 그때 주식 팔지 마세요. 네. 막 이런 뭔가 맞아요. 금융 자산이 올라가는 그런 계기가 그릇을 옵니다. 갖고 네네네네. 있으시라고.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이제 그랬을 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상식적이지 않다. 네. 근데 오늘도 똑같은 얘기를 드리려는 거예요. 네. 뭐냐면 우리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 실물 시장이 좋아지지 않았는데 경제나 경기가 아직 좋아지지 않았는데 주식 시장은 왜 올라갔는가라는 문제를 얘기하려고 할 때 첫 번째 제가 드릴 수 있는 대답은 주식 시장이 경기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경기가 안 좋아지면 주식 시장도 안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상식의 얘기고요. 맞아요. 제가 지난번에 전에 했던 얘기를 왜 굳이 좀 전에 구구절절히 말씀드렸냐면 갑자기 제가 하는 이론이 아니란 얘기예요. 네. 그때도 금융시장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경제나 경기를 그대로 나타내주지 않아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똑같은 얘기를 드리려는 거고 항상 본질은 변하지 않는 법이죠. 네네네. 네. 오늘도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뭐냐면 그런 식의 금융시장을 보는 뷰를 가지셔야 네. 매번 불안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불안하지 않게 해드리려는 거예요. 네네.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왜 그런가 첫 번째 보면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이 코로나 쇼크는 어떤 거냐면은 과거의 불황처럼 경기가 꼭대기를 치고 점점점 나빠져서 리세션에 빠진 그런 그런 리세션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네. 이거는 자연재해처럼 갑자기 휘몰아친 눈보라처럼. 네. 제가 눈보라 얘기 왜 하냐면 3월 달에 제롬 파월이 금리 제로로 만들면서 나와서 했던 연설을 제가 그대로 인용해 드렸어요. 그때 제가 방송도 틀어드렸어요. 저희 네. 회사 세미나 때. 그때 제롬 파월이 눈보라라고 비유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코로나는 자연재해 같은 거라서 정확하게 정의 내리면 인컴 쇼크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네. 셧다운이나 락다운에 의해서 일 나가지 못해서 생긴 네, 손실이다. 네. 쇼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돈을 거꾸로 반대로 넣어주면은 어느 정도는 보호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복구가 된다. 근데 그런 그 인컴 쇼크가 지금 왼쪽 화면에 보시면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시면 소득이 높은 사람들, 빨간 색깔의 사람들은 별로 안 내려갔어요. 그렇네요. 그죠? 그리고 미들도 어느 정도 내려가긴 했지만 네. 조금 더 진한 색깔 검은색 있잖아요. 네, 네. 좀 탑보다는 내려갔지만 그래도 네. 크지가 않아요. 근데 네. 맨 밑에 아예 바텀이라고 되어 있는 데는 그러니까요. 확 내려갔죠. 네네. 예. 그죠? 저분들은 소득이 적으신 분들일수록 타격이 더 컸다라는 의미. 일자리 감소는 다 그쪽에서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득이 높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일자리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컴 쇼크가 네.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안 왔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네. 별로 충분히 견딜만 하게밖에 안 왔는데 네. 치명적으로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소득이 낮은 사람들. 제가 이 얘기 왜 할까요? 저 사람들에겐 지금 경기가 진짜 네. 너무너무 안 좋은 겁니다. 네. 근데 일자리를 잃지 않은 탑에 있는 저 사람들은 빨간 선. 네네. 네. 일자리를 잃지 않았으니까 어때요? 소득이 보장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흔들릴 여지가 별로 없어. 그냥 불편했겠죠. 그쵸. 나다니지 못하고 네. 그랬으니까요. 네. 그건 불편함이지
지금처럼 우리 같이 뭔가 우리가 말하는 그런 경기가 나빠져서 막 네. 해고당하는 사람들의 네. 그런 고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위협받는 상황까지는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경기가 안 좋아졌다 통째로 느끼지만 누가 경기가 안 좋아졌어요? 소득이 낮을수록 심하게 느꼈어요. 제가 지금 무슨 뭐 차별 얘기하려는 건 아닌 건 아시겠죠? 네, 네, 네. 실제로는 다 똑같이 타격을 받지는 않았다. 네. 두 번째, 기업을 보고 싶은 거예요. 네. 기업들이 저희 보시면 기업의 그러니까 종업원 숫자에 따라서 폐업률의 차이가 극단적으로 다릅니다. 맨 앞에 9명 이하의 기업들은 네. 거의 폐업률이 너무너무 높죠. 약간 분홍색 색깔이 폐업률이잖아요. 네. 이 그쵸? 전체 막대기가 기업의 수일 거고 거기서 빨간색이 네, 그 네. 기업 중에 네, 많은 폐업한 기업. 숫자겠죠. 폐업한 숫자. 네. 네. 그렇게 보면은 종업원 숫자가 작은 회사는 많이 폐업하고요. 그렇네요. 맨 끝에 500명 이상 채용한 회사 같은 경우는 폐업률이 극히 낮죠. 굉장히 적네요. 네네. 그러면 기업이 타격을 받은 것조차도 편차가 너무 큰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작은 기업은 심각한 타격을 받은 거예요. 큰 기업은 뭐 안 받은 건 아닌데 너무너무 경기가 안 좋아서 못 살겠다 정도는 아닌 거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는 그냥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졌다는 느낌을 받지만 네. 주식시장에는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니까 좀 큰 기업. 그렇죠. 매출이 코스닥 수준만 봐도요. 네. 500억에서 1000억 와. 이상이에요. 와. 그러니까 1000억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당연히 종업원 수 10명짜리 기업 같은 데는 없습니다. 네. 당연히 상장 기업은 수준이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만 보셔도 주식 시장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은 타격이 상대적으로 적겠구나. 그렇네요. 네. 그런데 우리는 경기가 안 좋은데 주식시장이 왜 올랐어? 하지만 주식시장에 있는 애들은 상대적으로 타격이 적은 애들이라고요. 특별히 코스피의 탑에 있는 기업들은 당연히 어떻겠습니까? 거꾸로 지금 저희가 주로 말하는 테크 기업들은 오히려 코로나 때 더 수익이 늘었다고 말하는 데들도 많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데들이 특이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은 코로나로 인한 영향을 덜 받았다.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주가가 회복되고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거는 어때요? 이상한 일은 아니죠. 납득이 좀 되네요. 네, 이상한 일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무슨 뭐 지금의 그 주식시장이 무조건 뭐 너무 그렇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숫자나 이런 모양은 언제나 비슷하게 매 위기 때마다 나타났던 현상이기 때문에 사실상 주식시장이 경기를 그대로 나타내주지 않는다는 건 분명히 아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보여드렸잖아요. 그쵸. 경기가 나쁜 쪽들을 주식시장의 기업들이 갖고 있지 않으니까. 네,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걸 보여드린. 그렇지만 이제 경기가 우리가 나쁘다고 느끼는 건 왜 그러냐. 사실은 주식시장에 있는 기업들은 타격을 덜 받았고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타격이 덜 받은 거 알겠는데 왜 그럼 우리는 경기가 나쁘다고 느끼느냐 하면 실제로 지금 왼쪽에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게 뭐냐면 과거에 우리가 이런 위기를 받았을 때요. 네. 왼쪽은 고용 정상화. 그 무슨 얘기냐면 일자리 잃어버린 사람들이 네. 일자리를 되찾는데 위기가 오기 전에 실업률 정도로 돌아가는데 걸린 시간이에요. 보시면은 1990년 위기 때는 네. 얼마나 걸렸냐면은 2.5년이니까 2년 반 걸린 거죠. 네. 90년대 위기 네. 때는 네. 90년대 위기는 뭔지 아시죠? 우리도 IMF가 네. 그랬으니까요. 네. 그 다음에 2001년 이거는 IT 버블이라고 네. 말하는 때인데요. 2001년 때는 4년. 4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다시 회복하는 데까지. 그렇죠. 예. 아까 일자리 잃어버린 사람들이 되찾는 데까지. 네. 그 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 때는 그거보다 더 걸렸죠. 6년 정도 걸렸을 네.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그 타격을 받은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네.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저렇게 최소한 2년 반에서 6년까지 걸렸어요. 오래 걸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경기는 쉽게 안 좋아지는 거 맞습니다. 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실업률은 떨어질 때는 올라갈 때는 빨리 올라가지만 네. 실업률은 높을수록 이제 충격을 받은 거니까 네. 떨어지는 건 오래 걸린다고 말씀드린 게 이런 거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기업들의 설비 가동률. 네. 그러니까
공장 가동률부터 해가지고 그 기업이 네. 정상으로 돌아가는데 걸린 네. 시간인데 이 고용 정상화 시간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네요. 예, 전부 다 저 넓은 짙은 색깔 있잖아요. 네. 저만큼씩은 걸리는 거죠. 아,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주식시장은 덜 충격을 받은 기업들이니까 주가는 빨리 회복될지 모르지만 네. 우리가 말하는 진짜 경기는 확실히 오래 걸린다. 더디 걸린다. 네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느낌은 어떻겠어요? 아직 경기가 안 좋아졌는데 주식시장은 왜 저래가? 오래 가겠죠? 이런 마음 상태가. 네네. 왜냐면 보시면 실제 실물은 네. 저렇게 오래 걸려서 좋아지니까. 그러니까요. 다만 주식시장에 있는 기업들은 이 영향을 받는 기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주가는 회복돼 있다. 이런 얘기들을 어느 정도 참조하시면 좋겠다는 네, 거고요. 확 이해가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주식시장, 금융시장에 투자하는 우리로서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아니 그러면 현실하고 다른 저런 시장 난 그냥 안 보면 되지 않겠냐. 그럼 되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그렇죠. 뭐 주식시장은 지들끼리 돌아간다고 치고 네. 제가 주식시장 돌아가는 그런 논리와 생리를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럼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죠? 내가 만약에 그 상관없이 지낸다면 네. 그럼 저 동네는 그렇다더라. 하지만 우리 경기는 안 좋으니까 난 경기 안 좋은 거에 맞춰서 살면 되는데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남의 얘기로 할 수 없게 내 문제가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조금 이따가 이제 화폐의 가치 얘기를 드릴 건데 그러면서 두 번째 한번 봐주실까요? 두 번째 이유는 경제가 주가에게 영향을 주는 그 사이에 상당히 큰 불확실성이 있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경제를 나타내는 지표가 주가를 그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갭이 있는데 네네. 이 부분은 좀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내용으로 말씀드리는 게 더 빠른데요. 네. 그게 뭐냐면 경제 지표라고 말하는 주요 지표들이 네. 주로 다 제조업 지표예요. 제조업 지표요. 네네. 네. 왜냐하면 제조업 지표가 경기를 많이 반영해 주는 거 맞습니다. 네. 아까 제가 소득이 낮은 층, 그 다음에 종업원 수가 작은 기업, 네. 이게 경기를 말해준다고 말했잖아요. 네. 그죠? 그런 면에서 보면 제조업이 정말 지금 실제 실물 경기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제조업이 대부분 정확하게 말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경기를 볼 때 제조업 지표를 봐야 되는 건 맞아요. 네. 하지만 중요한 거 여기서 딱 왼쪽 화면 딱 봐주세요. 근데 그 제조업이 미국 같은 경우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미 10% 이하로 떨어졌어요. 경기를 나타내주는 건 분명히 맞는데 제조업이 나침반 역할을 하는 건 맞는데 그 제조업이 차지하는 막상 차지하는 비중은 10%가 안 돼요. 야. 그럼 나머지 90%를 제가 다 설명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네요. 제조업이 안 좋다고 해서 실제로 경기가 무조건 다 안 좋은 건 그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경기가 안 좋다 그래서 제조업이 그거에 영향을 받는 건 알겠는데 네. 어떤 다른 기업이 네. 제조업이 안 좋으면 이 기업도 안 좋을 거야는 아니란 얘기죠. 그쵸. 예, 우리 전체적으로 제조업이 안 좋아져 있지만 어떤 업은 예를 들면 미국 그러면 서비스업 그쵸. 따로 넣을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그걸 오른쪽 화면에서 보여드릴게요.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이미 2018년도에 빨간색이 떨어졌잖아요. 2018년도 보시면 네. 저게 ISM 제조업 지수예요. ISM 제조업 지수는 저렇게 떨어지는데 오른쪽에 까만 거 점선을 쳐놓긴 했지만 오른쪽에 S&P 500 지수는 어때요? 계속 올라가죠. 그렇네요. 올라가죠. 그러니까 2018년도에 이미 ISM 제조업 지수와 주가 지수가 따로 가는 걸 이미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많이 벌어졌네요. 네, 그때 당시에 자각을 못했을 뿐이죠. 그런 면에서 제조업 지수 중에서 ISM 제조업 지수는 정말 중요한 지표거든요. 네, 네. 제조업을 나타내는 중요한 네, 지표예요. 네, 네. 근데 제가 이미 코로나 이전에도 쟤는 떨어져도 주가 지수는 올라가는 시장이 있었단 얘기죠. 그럼 과거처럼 제조업 지표가 안 좋으니까 앞으로 주가는 안 좋을 거야, 경기는 안 좋을 거야 라고 판단해 버리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기자들이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됐는데 그 숫자를 갖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이렇게 될 겁니다라는 말도 사실 안 맞고 왜? 10%밖에 안 맞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그죠? 전체 중에서. 네.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지금은 비정상이라고 말하는 것도 안 맞습니다. 10%를 나타내는 온도계를 갖고 전체 온도를 말하는 건 어불성설이죠. 그쵸. 그리고 전에 ISM 제조업 지수가 이렇게 떨어졌으니 주가가 낮아질 겁니다라고 말했다면 그 사람 100% 틀린 거 증명됐을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꿋꿋하게 가버렸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 제가 이거는 좀 적절하진 않지만
그 기술주들이 나스닥이 이걸로 보니까 떨어질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그 근거가 되는 것들이 서로 상관관계가 충분히 있는 걸 갖고 얘기해야지. 예를 들어서 ISM 제조업 지수가 여전히 아직도 회복 안 됐는데 나스닥이 신고가를 치는 건 버블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제조업만 알고 계셨던 분들은 네네네네. 10%밖에 안 되는지 몰랐던 분들은 네네. 그래 내가 이 법을 같다고 했잖아. 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그렇죠. 있어요. 네. 혼란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기자들이 말하는 거나 뉴스의 내용을 이제는 구별해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냥 무슨 지수가 발표됐을 때 그걸 갖고 통틀어 시장을 그냥 해석해 버리는 얘기는 네. 안 맞고 제조업 지표를 갖고 얘기할 때 향후 제조업에 대한 예측이나 네. 향후 경기에 대한 예측은 맞아. 그러나 그 경기 예측과 주식 시장을 붙여서 꼭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런 면들 때문에 이걸 또 잘못 오해하시면은 반대로 간다더라 뭐 막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다만 우리가 잘못 이게 어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면 들리는 얘기가 잘못 조합이 될 수 있어요. 네. 구별하는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이것도 좀 중요한데요. 네. 주식 시장의 지도가 바뀌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지도라고 하기 보기에는 이건 뭐냐면 핀비즈라는 사이트예요. 네. 이거 뭐냐면 주식 시장을 저렇게 색깔과 크기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네네.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저기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뭐 이렇게 된 것들이 네모가 이만하거든요. 큼직큼직. 저게 시총이에요. 시가총이에요. 네, 시총이에요. 어. 그리고 파란색일 때 녹색일 때 미국은 오른 날이에요. 빨간색은 전날 내린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랑 반대예요. 네. 어쨌든 지금 보실 때 뭐만 보시면 되냐면 왼쪽이 2019년 6월 달에 그 지도인데 네. 이때는요. 경기 민감주 대표가 뭐냐면 베이징 머터리얼이라고 하는 섹터예요. 네. 엑슨모빌 같은 기업이 들어있는 섹터죠. 두 번째는 보잉 같은 게 들어있는 인더스트리얼 굿스라는 게 대표적인 경기 민감 업종이에요. 아까 제가 시크리컬 얘기 드렸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부터는 구별하실 수 있죠. 경기는 제조업하고 되게 연관이 있고 네. 그 경기가 나타내는 게 결코 주식시장의 10%밖에 안 될 수도 있지만 네. 경기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이해하실 거예요. 그쵸? 네.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제대로 된 그 경기를 나타내는데 가장 민감한 쪽의 업종이 베이징 머터리얼이나 인더스트리얼 굿즈인데 쟤네가 2019년 6월에 비해서 2020년 7월에 보시면 오른쪽 아래 보시면 다 자잘해져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네. 왼쪽에 오른쪽 아래의 박스들은 그래도 네. 요만 했는데 네. 저 베이징 머터리얼이라는 섹터하고 인더스트리얼 굿즈라는 섹터가 오른쪽 아래쪽에 모여 있거든요. 여기. 예, 그런데 보시면은 왼쪽의 것들은 좀 네모들이 꽤 컸잖아요. 그쵸, 보시면 그쵸. 근데 그게 오른쪽에처럼 싹 다 작아져 있다. 이 바둑판 사이즈였는데 모는 종이 사이즈. 완전히 작아져 있죠.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단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경기 민감 업종이 쪼그라들었어요. 그러니까 시총이 작아진 거예요. 네. 시총이 적어졌다고 하면 S&P 500에서 끼치는 영향력이 줄어들었어요. 확 작아진 거죠. 단 몇 개월 만에도. 몇 개월 한 1년이네요. 1년 만에도. 네. 무슨 얘기냐면 S&P 500의 지수 아시죠? 지금 뭐 2,900, 3,000 이렇게 말하는 네. S&P 500의 지수를 올리고 내리는 데 있어서 네. 경기 민감 업종은 거의 영향력이 작아졌어. 그 경기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저 친구들의 움직임에 따라 S&P도 같이 움직였을 텐데 그쵸. 이제는 그 영향력이 줄어들었으니 맞습니다. 경기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주식시장이 돼버렸다. 그렇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엑슨모빌은 한때 쉐브론과 함께 시가총액 1, 2, 3위를 다투던 네. 그 다음에 보잉도 마찬가지 이 다우를 좌지우지하던 그런 기업들인데 네. 그 당시에 보잉이 다우를 흔들 때라면 지금처럼 쭉 경기가 나쁘면 다우는 뚝 떨어져 있어야 돼요. 네. 그런데 보잉이 다우에 흔드는 역할을 전혀 못할 만큼 작아지고 나니까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은 걸 반영해서 보잉이 충분히 많이 떨어져 있어도 주가는 네. 안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네네. 그런 의미예요. 이런 느낌인 거. 여기 컵에다 공을 큰 걸 넣고 흔들면 좀만 흔들어도 쿵쿵쿵 움직이는. 네네네. 공이 조금만 걸 넣고 흔들면은 별로 충격을 안 받는 그렇죠. 거죠. 충격을 안 받는 거죠. 그런 식의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지수를 그냥 뭉뚱그려서 볼 때 경기가 안 좋으니까 지수도 다 내려가야지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뜯어놓고 보면 경기 민감하지 않은 네. 경기가 나빠져도 실적이 나빠지지 않는 그런 구조를 가진 회사가 덩어리가 너무나 커졌기 때문에 네. 이 전체를 나타내는 지수는 생각처럼 낮지 않다는 겁니다. 아, 대표님 예전에 저희 그 세계화 시대 때라고 네네네. 불러지는 뭐 네네네. 80년대, 90년대 이럴 때는 이런 민감한 기업들이 흔들렸을 때는 네네. 주가가 출렁출렁 그렇죠. 했겠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그때와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막 지금 지나간 한 달, 한 주, 두 주, 세 주 계속 버블 논쟁들 있잖아요. 그 버블 논쟁을 하나하나 따져봐야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느낌으로 그냥 받아들여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 그랬나요? 마음속에 돌 하나가 있다. 네. 사실 아무리 니들이 말해도 이건 버블이야.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나스닥이 최고치를 치고 막 네. 저게 말이 돼? 우리 스스로 먼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 생각하니까 그 이후에 모든 주가 지수나 무슨 투자에 대한 얘기는 말로는 뭐 얘기를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어차피 돈 넣고 돈 먹기 아니냐? 해가지고 20% 30% 내는 거지 이게 뭐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죄송해요 제가 오도하는 건 아니고 뭔가 그런 근간들이 자꾸 느껴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따지지 않게 돼요. 뭔가 밸류에이션이나 뭐 공부하고 이거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해서 얘를 장기 투자하고 이런 개념보다는 뭔 말만 나와도 뚝 떨어져 버릴 것 같고 맞아요. 뭔가 기술주 버블 얘기를 막 하면은 너무너무 마음에 짐이 되는 거예요. 한 1, 2% 하락한 날 되면 그봐 이제 시작이라니까. 네네네네. 이런 느낌도 들고. 제가 오늘 그 저희 파트너이신 분, 저희는 이제 고객 관리해 주시는 저희가 운영을 하지만 고객 직접 만나시는 분들이 한 40분 정도 계시는데 저 같은 사람들. 네네. 센터님처럼 고객들을 직접 상담하시고 고객들이 원하시는 걸 말씀하신 걸 저에게 네. 전달해 주시기도 하고 저희가 또 전달할 내용들을 우리 파트너 분들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전달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네. 그 중에 한 분이 전화를 하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고객이 전화하셔가지고 막 요즘 시장이 난리나게 빠지는데 사도 되냐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대표님 오늘 제가 상담하느냐고 장을 못 봐서 그런데 지금 뭔 일이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네. 제가 지금 코스피 다 오르고 있는데요. 미국장 아침에 나스닥 2% 이상 올랐는데요. 네.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걸까요? 혹시 제가 모르는 다른 일이 있을까?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의 느낌에는 어저께 금이 역사상 처음으로 크게 폭락하고 네. 며칠째 나스닥이 0. 몇 %씩 내려오고 막 이러고 네. 뭐 미중 무역 분쟁 얘기 이렇게 듣는 느낌이 벌써 네. 이거 엄청난 일이 생겼구나 이렇게 맞아요. 느끼셨던 거예요. 너무 조심스러운 마음이 돼버리니까 뭐 하나 티끌만 생겨도 그렇죠. 쿵 하고 오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리고 자주 보시는 이런 방송들에서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어떤 팩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라서 그 팩트는 굉장히 맞는데 네. 우리는 그 팩트가 어느 날 다 이해되질 않거든요. 점점 공부하면서 이해가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 맞아요. 그래서 네. 여기 들어오시고 저랑 같이 계속 얘기를 하시면 점점 낮으시겠지만 사실은 옛날 처음부터 그러시지는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하루아침에 되는 게 네, 아니죠. 그런 것처럼 지금도 전문가들이 말씀하실 때 어떤 팩트를 말하는 팩트는 맞지만 네. 얘를 다 세세히 내가 알면서 구별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느낌을 받아버리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 조정하겠는데 네. 이거 이게 좀 심한데 이런 것들. 대표님이 투자라는 게 네네. 느낌 따라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확하게 분석을 하고 원인을 따져보고 네네, 행동에 그렇죠. 옮기는 건데. 그렇죠. 지금처럼 저희처럼 데이터를 갖고 네. 지금 S&P 500 지수에서 경기 민감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이 네. 10% 미만으로 떨어지고 이런 네. 것들을 따져서 경기는 안 좋지만 당연히 적은 기업에게 영향을 주니까 네. 그 영향을 덜 받는 기업들이 올라가는 거는 정당한 부분이 있다. 네. 이런 생각들을 이성적으로 이렇게 해주고 있으면 네. 뉴스가 탁 들려와도 걔가 우리 마음을 덜컥 떨어뜨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받아들일 것과 걸러낼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시는 거죠. 이렇게 방송을 들으시면서. 네. 우리 이호님께서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네. 장 대표님 유튜브 강의를 처음 시작하실 때부터 아마 작년이었죠. 그러신가요? 작년 한 네. 가을 정도였을 텐데 그때부터 계속 들으니까 경제 지식이 뼈대가 만들어지고 있고 살이 붙는 느낌이시라고. 네, 그래서 제가 경기 전체를 말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저로서는 좀 적어요. 네. 왜냐하면 그거는 실물에 있는 실무 시장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들고 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저는 어떤 얘기는 틀리게 하면 안 되는 사람이냐면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네. 헛소리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실무 시장이 막 망가져가고 있는데 금융시장이 무조건 좋다고 말하는 그런, 만약에 그 두 개가 직접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90, 90이라면 정말 상관성이 0.9라 그래서 90%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는 막 저러고 있는데 막 제가 막 주식 브로커 세상에서는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게 좀 마바라라는 말이 있어요. 마바라가 뭐냐면요. 막 고객들한테 막 불 일으키듯이 옛날에 시골 가면 불쏘시개 이렇게 풍선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불 일으키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마바라라고 하는데 주식시장에 옛날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주식을 띄우고요. 작전이 많았으니까요.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제가 마치 뭐를 어느 쪽으로 몰아가는 듯한 얘기를 할 때 금융시장에 관련돼서는 그런 헛소리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헛소리를 하면 저한테 지금 맡기신 돈이 좀 큽니다. 그리고 또 고객분도 한두 분이 아니세요. 그분들을 헛대로 끌고 다니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애널리스트 아닌다는 얘기를 왜 자꾸 드리냐면 애널리스트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의견만 말하면 되시는데요. 제 의견은 뭐가 문제냐면 여러 사람이 힘들어져요. 그 돈이 실제로 움직이기 때문에. 왜냐면 제 의견대로 움직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저 맞아요라는 뜻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금 실무시장이 어떻게 돼 있는데 이게 이쪽 시장하고 어떻게 연관을 두고 내가 판단해야 될지에 대해서 철저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이쪽이 쉽게 말하면 정말 중요한 게 변화됐는데 이쪽에서 아직 괜찮다 하고 있다가 당하면 나만 당하는 게 아니라서. 그쵸.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물시장이 안 좋은데 금융시장이 왜 올라왔는지는 저한테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왜 금융시장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지가 타당하지 않으면 저는 빨리 팔아야 돼요. 그쵸. 근데 제가 쉽게 말하면 마바라라는 사람이 뭐냐면 이런 데 나오면 막 올라갑니다 막 갑니다 막 이러면서 분위기 조성하고 선동하고 자 지금이라도 사세요 막 이러면 요즘 유튜브 보면은 마바라라는 뜻은 아닌데 한두 주 전하고 많이 달라요. 한두 주 전에는요 뭔가 위기 온다 그러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뭐 웬만한 방송이요 뭐 3년 동안 돈 벌 기회가 왔다. 맞아요. 부자 될 몇 년이다. 뭐 다 이런 것만 있어요. 그 사람들 틀린 거 아니에요. 저 되게 동의하는 의견인데 제가 돈 벌 기회라고 말하는 얘기는 지금 요즘 안 하잖아요. 근데 제가 언제 했어요? 코로나 이전에 봄장세 얘기를 하면서 위기가 오고 나면 오히려 금융자산이 더 그 전보다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 옵니다. 그때 제발 금융자산 기분 나쁘다고 정 떨어졌다고 팔지 마세요. 그때는 정확한 답은 왜 부자가 되냐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값은 올라갑니다는 논리에 좀 이따 제가 오늘 길게 안 하고 거기까지 말씀드릴 건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는 그때 드렸고 요즘은 제가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제가 뭐 3년 앞으로 3년 부자 될 기회가 왔죠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저는 사이클적으로 매번 위기 때마다 그런 일이 반복됐기 때문에 이전에 이미 말씀드렸고 지금도 그분들 의견에 동의해요. 그런 단어를 쓰면서 다만 이제 마치 새로운 거 발견한 것처럼 얘기를 안 할 뿐이지 지금 제가 얘기 다시 돌아오면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장에 올라온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마음속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이건 좀 비이성적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을 조금 달리 해보자.